중국의 대일본 전략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중국의 Y9 정보 수집기가 일본 영공을 공공연하게 침범한 뒤 이어서 일본의 오키나와를 중국 영토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토 확장에 올인하는 중국의 검은 속셈에 대해서 Y타임스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12일 9월 들어 중국에서 전례 없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1 전략에서 오키나와 현을 겨냥하고 있으며 일본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홍콩의 성도일보가 지난 9월 3일 보도했던 내용, 그러니까 다롄 해사대학이 오키나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류큐 연구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한 내용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류큐 제도는 1429년부터 1879년까지 한 450년 동안 류큐 왕국이었던 일본 최남단 현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 니케이에 따르면 중국과 다롄 해사대학의 오키나와 연구센터가 설립되면 중국 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오키나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최초의 연구센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과 연계된 이 대학은 중국의 랴오닝성 북동부의 항구도시 다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 여러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9월 1일 이 류큐 연구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는 중국 권력이 중심인 국무원 산하에 중국 사회과학원뿐만 아니라 베이징대, 푸단대, 난징대, 우한대 같은 중국 최고 학술기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 류큐 연구센터를 설립한 동기는 뭘까요? 홍콩의 성도일보는 중국이 이 류큐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대응 카드로서 일본이 중국의 내정이라고 주장하는 대만 문제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일보는 그러면서 중국은 류큐 연구센터 설립을 계기로 이 오키나와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중국 영토임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니케이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이 류큐 제도 문제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은 일본과 미국이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잠재적 변화의 사전 신호는 11년 전 시진핑이 중국 주석이 된 직후에 오키나와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방침 수정에서 나타났다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2013년 5월 8일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류큐 문제를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류큐 왕국이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꺼내면서 이 중국은 류큐 제도,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키나와의 지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사실상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원래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는 주장을 다른 매체도 아니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공식화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그때 지난 2013년에 공식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수면 위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이 오키나와 역사 공정에 돌입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과의 경제 문제 같은 이런 외교가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차원을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오키나와의 중국 영토 주장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런 움직임은 일본 정부로서는 기급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니케이는 다롄 해사대학의 류큐 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는 것은 우선적으로 센카쿠 혈도, 중국 명으로는 나오이나오라고 하는데 이 센카쿠 혈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동중국해의 센카쿠 혈도가 오키나와에 속한 일본 영토 일부라는 주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중국 공산당 홍보부가 동중국해의 오키나와의 지위를 다시 논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는 것이 니케이의 설명입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류큐 제도와 관련된 2013년에 인민일보 기사 게재가 2012년 9월 중국이 나오이다오라고 부르는 센카쿠 열도를 일본이 국유한 데 반발하면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중국을 휩쓴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인민일보 계열인 글로벌타임스도 중국 공보부의 지시에 따라서 사설을 통해서 중국이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일본으로부터 오키나와의 독립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오키나와의 지위를 다시 논의하는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오키나와의 독립을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 때문입니다. 1879년 일본 제국은 류큐 왕국을 폐합했습니다. 미국은 청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청나라는 류큐를 3분할을 해가지고 오키나와 남쪽의 류큐 열도는 청나라 영토, 또 오키나와 북쪽의 류큐 열도는 일본에 병합을 시키고 오키나와는 독립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키나와 남쪽의 류큐 열도를 청나라에 주고 오키나와 이북의 류큐 열도를 모두 일본에 병합시킨다,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협상 과정 속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하면서 류큐 분할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 제국은 해당 군도를 무주지,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자국 영토로 편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은 중국의 대만과 함께 이 류큐 일대를 중국에 완전히 반환한다는 것을 제안했지만 장제스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에 장제스 세력은 국공내전에서 패배하면서 대만으로 쫓겨났고 중국 본토는 공산당이 차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영토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식적으로 센카쿠 열도의 실효적 지배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중국은 이 나오이다오가 대만의 부속 도서로 1372년 명나라 선원들이 처음으로 이 섬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고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에 무는 순풍상송이라는 책에 조서라는 기록이 나온다면서 중국이 나오이다오라는 이름으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문제를 다루면서 아예 류큐 열도가 원래부터 중국 영토였음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류큐 관련 사항을 국가적 차원에서 아젠다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케이는 지난 2013년에 인민일보 기사 게재에 관여한 사람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여전히 중국의 류큐 연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와 최근의 류큐 연구센터 개소 움직임은 시간적으로 11년 차이가 있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더불어서 지난 2023년 6월 4일 인민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도 주목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공산당 총성기를 겸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밀년 삼성으로 알려진 류큐족의 역사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명나라 초기인 14기 말에 지금의 중국 푸젠성에서 류큐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니케이는 이런 차원에서 다롄 해사대학에 류큐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된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대학은 홈페이지에서 1960년대부터 준군사적 관리를 따르는 교육기관으로 군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지는 않지만 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런 점을 주목했습니다. 다롄 해사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가해양국, 현재는 중국 해양경비대의 기능이 이관됐습니다만 이 국가해양국이 교통부, 교육부 등과 함께 관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해양경비대는 현재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최고 군사 의사결정기구인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아래에 있는 인민무력경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 해경이 최근 몇 년 동안 센카쿠 주변 일본 영해를 반복적으로 침범을 하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양경비대 함정에 물대포를 쏘거나 충돌하는 등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강조해왔고 다롄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다롄 해사대학이 시진핑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중국 공산당 직속 학교다, 이렇게 니케이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니케이는 중국 당국이 오키나와 문제를 꺼내드는 것은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보여왔던 태도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류큐 제도와 관련해서 기존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은 이 오키나와를 일본의 일부라고 인정을 했고 또 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1972년까지 지속된 미국의 지배에서 일본으로 반환하는 것을 분명히 지지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시대에 중국이 오키나와의 지위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다면 마오쩌둥 시대 이후 공산당 내에서 통용되던 이 통념마저 무시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이런 움직임이 중국의 포괄적인 해양 군사력을 오키나와로 향하게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지역 지정학적 상황은 빠르게 긴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오키나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니케이는 강조를 한 겁니다. 니케이는 특히 현재 오키나와에는 미일 동맹에 따라 많은 미군 기지가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오키나와의 지위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 미군과의 충돌까지도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니케이는 그러면서 중국은 오키나와의 지위를 거론함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간섭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오키나와 문제 역시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케이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 연구를 정치화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런 움직임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끝까지 오키나와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면 같은 논리에서 중국의 동북 지역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이트함스 국제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